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기조로 일관했던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처음으로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겠습니까? 네, 분명 바뀌긴 할 텐데요. 한국 입장에선 그 수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보다는 시행령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결함이 있다. 조정하고 변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일단 동맹, 특히 유럽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았었죠. 호주와 핵 잠수함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미국한테 그걸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그런 입장에서 미국에 좀 더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게다가 EU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협상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EU가 인플레 감축법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한국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한국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그걸 완화하거나 그 조항을 유예해 달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미국으로 투자가 전 세계 투자가 몰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유럽에도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독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도 동맹국도 배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배터리 광물 부분에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추출, 처리한 배터리 광물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유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 동맹국을 좀 더 배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그 마크롱 대통령이 만난 그 다음 날 2일에 백악관에서 인플레 감축법 관련 법조항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완성 그 조립 요건을 우리의 의도대로 유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배터리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 범위를 기존 버스나 트럭에서 리스, 렌터카, 그리고 공유 차량 등으로 확대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의원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관련 인사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변화,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FOMC 회의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에 따라 연준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도 시작됐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체크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16강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이제 미국 시간으로 13일 CPI와 14일 FOMC 결과가 빅 이벤트인데요. 이번 주는 CPI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 결국 다음 주에 있는 CPI와 FOMC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일정을 보면요. 6일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죠. 이미 상원은 민주당이 50석을 가져가면서 다수당 지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조지아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FOMC가 다음 주 13일, 14일에 열리죠. 열흘 전인 지난 3일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FOMC 의원들의 공식 발언 금지,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발언은 없습니다. 대신 지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13일에 이제 11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겁니다.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9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PPI는 CPI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PPI도 지금까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10월에 8%를 찍고 이번엔 7%, 11월에 7% 초반대로 내려올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CPI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좀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9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옵니다. 그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의 선행지수 역할을 좀 하죠.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다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시간대 수치를 좀 봐야지 기대 인플레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나란히 6일에 공개가 됩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의 수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좀 더 초점을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